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추운파 인사드립니다. 3월 6일 일요경마 분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충파 2월달에 충파 함께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문자 신청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충파랑 한번 호흡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셨던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새롭게 저를 충파를 보시고 얘 누구지? 하면서 한번 방송을 참고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래요. 충파는 한 달, 두 달, 세 달, 길게는 뭐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지켜보시고, 또 방송을 통해서 충파의 마번들을 참고하시고, 여러분께 충분히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충파 호흡을 맞춰왔을 때 나랑 맞는 것 같아 했을 때는 이제 문자 신청을 들어오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이전에는 섣부르게 들어오시기보다는 제가 이제 문자 발송하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방송 때 추천드리는 마필들, 그런 마필들이 이제 호흡이 좀 잘 맞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추천드린다고 해서 그 마필이 무조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추천 안 한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경우는 안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예상가는 여러분들에게 추리를 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베팅을 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역할이고, 제가 뭐 이마필을 무조건 마번을 던져줘서 이마필이 무조건 간다, 이마필을 무조건 사시라, 이렇게 언급 드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마번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잘 여러분들이 보시는 조합이나 아니면 이 방송 외에도 다른 방송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잘 조합해서 여러분들 하신다면 훨씬 더 즐거운 경마하고 훨씬 더 적중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또 배당도 노릴 수 있는, 충파의 마번 자체는 대체적으로 충마나 이제 복병마 위주의 마번이 갑니다. 그래서 충파는 거의 이제 복병마 같은 거는 추적이나 아니면 편성, 뭐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도출을 하는 결과이고, 충마 같은 경우도 누구나 다 보는 충마긴 하지만 최대한 안정성 있는 충마를 하려고 하고, 인기마들은 항상 불안 요소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충파는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는 힘을 강하게 실 수는 없겠죠. 그런 불안 요소들이 해소가 됐을 때 충마로서 인기마 1위 마필답게 이제 배팅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경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옥석들을 충파가 가려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충파를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일단 감사드립니다. 자, 일요경마도 여러분들 충파 함께 화이팅 하시고 대박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제가 지금 화면이 좀 다르죠? 이제 과천경마지에 제가 다음 주 3월 둘째 주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천경마지 PDF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서울 1경주 국산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충파가 추천드릴 마필은 일단 먼저 9번 PNS 골드입니다. 그러니까 PNS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1월달에 이제 뛴 내용 같은 건 1000m를 뛰었죠. 근데 이 마필이 원래 1200도 소화했는데 직전에 탄력 자체가 너무 무뎌졌어요. 그거는 뭐냐면 처음에 마필이 좀 늦발하다 보니까 하만씩 급했어요. 그 다음에 호흡을 일찍 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앞선에 나가주지 못하고, 그러면서 결국 점점점 탄력이 무뎌지면서 아쉬운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번 경주에는 문생기수 안장입니다. 문생기수 잘 알고 타고 있고, 이거는 조금 초반에 참고 제어를 해주는 만큼 직선의 걸음이 더 나아주는 마필이에요. 9번 게이트고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끌고 나가는 마필들이 있지만 그 마필들이 버티기에는 여력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PNS 골드가 차분하게 선입군에 따라가서 직선 한 발 역전을 노리는 그런 전개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9번 PNS 골드는 이번 경주 충마로 추천드리겠고, 바로 밑에 제가 녹색으로 표시해놨죠. 녹색은 제가 복병마를 녹색으로 표시했는데 캐시백입니다. 캐시백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측으로 자꾸 조금씩 기대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백수가 그거를 제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필의 걸음을 다 뽑아내지 못하는, 그리고 내측으로 기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탄력 자체가 조금씩 떨어지겠죠.
근데 오히려 이 마필은 내측 게이트보다는 외곽 게이트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1200m죠. 저는 1200m가 이 마필이 뭐 호흡적으로 더 낫다고 보고 있고 빅타루기스 안장이에요. 이번에 보면 파인기도 있었던 마필인데 걸은 다리에 파인기도 있었던 마필인데 충분히 회복을 하고 나오고 마필 훈련 때 모습도 나쁘지 않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번하고 12번이 선행을 나갈 텐데 7번하고 12번 쉽게 끝나면 뭐 7, 9, 12 이렇게 앞선에서 끝날 수 있겠는데 금화필 보내주고 7번, 12번 보내주고 10번 캐시백이 따라가서 선두권에 붙여가겠지만 따라가서 직선에서 좀 역전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외곽이 낫습니다. 외선입이나 외선행으로 타준다면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와줄 수 있다. 10번 캐시백 조심하라 이렇게 복병마로 언급들이 있고 쉽게 끝나면 뭐 7번 선행 나가고 예술이야 선행 나가거나 아니면 12번 퍼지데이 선행 나가고 PNS 골드가 거의 한 선입견에 붙여서 그대로 들어오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이 예술이야나 퍼지데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준비 과정이 조금 애매해요. 마필 자체가. 그래서 마필 올라오는 페이스 자체도 약간은 좀 부족해서 이 마필들은 현장에서 마필 상태를 지켜보고 배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마필이다 보니까 페이스를 올려놓고 그만큼 활기나 뭐 선행마로서의 갖춰진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모습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크를 한 뒤에 예술이야나 12번 퍼지대는 판단해야 될 것 같다. 이 정도 언급 드리면서 이번 경주는 9번 PNS 골드 축으로 추천드리고 복병만원 10번 캐시백 언급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 국산용 등급 1300m 경주입니다. 21경주가 아니죠. 2경주죠. 자, 이번 경주는 제가 간단하게 두 마필 정도 언급 드릴 텐데 먼저 언급 드린 마필은 서울 먼저 언급드린 마필은 1번 파이널 참입니다. 파이널 참. 이 마필 자체는 힘이 부쩍 찼어요. 직전 경주부터 힘이 찬 모습을 보여줘 있고 이용호 기수가 약간의 타이밍적으로도 좀 늦었고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보긴 그래요. 약간 뒤늦은 자리를 잡고 내측에 갇히다 보니까 마필 자체가 제대로 걸음을 뽑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에 이제 진로가 조금 막히긴 했는데 이용호 기수가 1번 게이트예요. 자리 잡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측에 붙여놓고 참고 직선에서 한 발 뻗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직전보다는 거리 손실이 없을 거고 그리고 직선에서 탄력 자체가 워낙 힘 좋게 나가기 때문에 파이널 참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호 기수 항상 마지막에 조금씩 아쉬운데 타이밍 자체가 살짝 사실 늦은데 그거는 기승기수가 뭐 하에 나가면서 성향 차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 나가면 훨씬 더 나은 기수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용 기수 아직 어리거든요. 상당히 어린 기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날에 이제 데뷔 초반에 상당히 잘 뛰었거든요. 부산에서 신인 때.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뭔가 성격이 좀 더 원래 성격이 유했는데 약간 좀 더 타이밍적으로 좀 더 느슨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서 파이널 참은 느슨해진다고 해도 마필이 끌고 갈 것 같아요. 파이널 차인 그 정도의 마필이 힘이 부쩍 차있다 이렇게 언급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6번 디스코보이 제가 이 마필을 계속 노리고 있는데 스타트는 빠르진 않지만 마필 자체가 추진 반응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승환 기수는 추진을 그렇게 세게 해나가는 기수도 아니고 이원정 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김용근 기수는 달라요. 초반부터 강하게 추진해 나가고 시종인간 전구간을 강하게 탈 수 있는 기수가 김용근 기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용근 기수 안장을 태웠다면 기승시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금 더 눈여겨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마필이 항상 뒤늦게 자리를 갖췄어요. 자리를 갖추다 보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편성도 단초라고 충분히 흐름 자체도 뭐 엄청나게 빠르지 않은 편성이기 때문에 디스코보이가 치고 올라올 여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6번 디스코보이는 여러분들이 꼭 복병마라고 하긴 그런데 뭐 저는 입상권을 노릴 수 있는 마필로 보기 때문에 6번 디스코보이 추천드리겠고 여기에 있는 복병마로 보면 머니탑이죠. 지금 걸음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항상 중후미권에
늦게 올라오는 마필인데 힘은 좋아요. 지금 거리를 1300으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700이나 1300을 뛰는 건데, 이건 김효정 기수 안장이에요. 상당히 느낌이 싸합니다. 머니탑은 이미 걸음은 12월 달에 어느 정도 힘이 차고 올라와 있었다. 근데 항상 늦장 후미권에서 올라왔다. 이번에 타이밍만 잘 잡으면 김효정이 그냥 외곽으로 빼가지고, 외곽에서 직선주로 외곽에서 엄청나게 강한 추진을 하면서 추입으로 외곽을 덮쳐 나오는 그런 전개를 많이 펼치잖아요. 머니탑이 그런 전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4번 머니탑이 좀 복병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언급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 국산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충파가 추천드린 마필은 4번 드림스피드입니다. 드림스피드는 뭐 현 등급에서는 언제든지 승급할 수 있는 마필이고, 국산 6등급에 섞기에는 아직까지 걸음에 비해서 6등급에 있는 게 좀 아쉬운 마필이에요. 정정희 기수가 직전에도 인기 1위 모으고 아쉬운 3착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인기권을 많이 모을 겁니다. 근데 4번 게이트고, 편성을 봤을 때는 직전보다 훨씬 더 원활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또 선두권에서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만큼 확실히 좋은 전개를 펼칠 수 있고, 저는 그래요. 이 마필은 이제 양토효과 빼도 되지 않을까? 고기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거든요. 저는 힘은 좀 더 차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자세 자체는, 중심이나 자세 자체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4번 드림스피드 이번 경주 충마로 추천드리겠고, 여기에 이제 복병만두는 6번 대승가온입니다. 이 마필 상당히 의외죠. 아마 빼판 마필로 팔릴 마필인데, 이게 직전 경주에는 김태희 기수가 낙마를 하고, 이전 경주에 낙마를 하고 이현정 기수로 갑작스럽게 교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현정 기수가 갑작스럽게 기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받았는데, 이번에도 아마 이 김하영 기수가 기승 예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하영 기수가 훈련을 했고, 김하영 기수 감량 기수를 태우려고 했는데, 김하영 기수가 지금 컨디션 조절이 나오는데 코로나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사나 컨디션 조절은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확산세 때문에 특별하게 안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하영 기수가 중간에 빠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좋습니다. 예측해 보는데, 그 소식은 제가 뭐 실시간 방송에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 거고, 6번 대승가원은 이현정 기수는 이번에는 그나마 좀 하루 이틀 정도는 준비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준비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직전에 한번 기승을 해봤고, 직전에 너무 후미권에서 탐색하듯이 탔거든요. 이번에는 좀 다를 겁니다. 중속으로 빠르게 4코너 돌아 나온 시점에서 붙어 나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흐름도 직전에는 길게 늘어진 빠른 흐름이었다면 이번에는 붙어가는 흐름이라서 대승가원에게는 한 번에 이제 타이밍적으로 찬스가 올 수 있다. 대승가는 지금 뭐 입상이 없는 마필인데 이번이 좀 입상 찬스이지 않을까? 기회가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이건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는 6번 대승가원 복병마로 언급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일단 축은 딱 거의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마필인데, 바로 2번 블랙머스크입니다. 2번 블랙머스크. 다비드 기수가 안장하고 있고, 이현정 기수가 직전에 기승하고, 이번에 다비드가 다시 받았어요. 다비드가 직전에는 뭐 한국에 없었으니까 외국을 갔다가 이제 복귀를 한 상황인데, 그래요. 블랙마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도 좋은 포지션을 만났어요. 2번 게이트. 근데 직전 승급전 같은 경우는 나름 좀 아쉬웠다. 상대들이 강했다. 그랬다면 이번에는 게이트도 여건이 좋고, 또 선행 선의권에 붙어 나올 수 있고, 상대들이라 해봐야, 저는 그렇습니다. 상대들이라 해봐야 4번 녹파이터랑 8번 텔스코 대보인데, 이 마필들이 아주 그렇게 세냐? 그렇진 않아요. 힘으로 뛰는 마필들이고, 이 마필들 충분히 경쟁력은 있지만 지금 조건 자체가 2가 너무 좋잖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걸음 능력 차이는 크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이번 블랙 머스크를 축으로 4번 녹파이터 그리고 8번 테스코 데보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녹파이터 같은 경우는 앞선 선행 나가서 던지기 해서 선행 나가서 버티기 노릴 마필이고, 그리고 테스코 데보 같은 경우는 문세인 기수가 이 마필 아마 잘할 거예요. 기승해봤던 마필이고 자유마입니다. 선행 선입 추임 마필인데 이번에는 8번 게이트고 록파이터나 뭐 내측에 블랙 마스크를 잡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에는 블랙 마스크를 축으로 4번 록파이터 그리고 8번 테스코 데보까지 추천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 국산호 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충파가 이제 추천드린 마필은 일단 먼저 복병마를 언급드릴게요. 복병마 언급드리면 바로 2번 보리보리입니다. 이렇게 보리보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마필은 항상 조건이 따라줘야 되고 기승기수가 조금은 편안하게 타줘야 되는 마필이고, 조금 흐름을 읽어나가면서 타는 기수가 좋다. 그렇다면 정정희 기수 같은 기수들도 흐름을 읽어나가면서 타주는 기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리보리에 기승하고 있는 정정희 기수, 그리고 정정희 참 뭐 그렇게 말이 잘 타는 기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마필이 중후미권에서 인코스에서 흐름을 읽어나가고 직선에서 뻗어나오는 걸음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리보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좀 찬스지 않을까. 뭐 입상권만 아니라도 3차권 착순권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이번 보리보리에 눈여겨 보시고, 그리고 충파가 점하필 보리보리를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 경기 여러분께 조금 거의 백판이에요. 없습니다. 종합지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바로 14번 드림걸스인데, 제가 이마필이 게이트만 좀 내려왔어도 이거를 좀 강하게 복병마를 노려갈 텐데, 드림걸스는 이마필은 항상 젠걸음이었고, 이마필은 조건부가 붙습니다. 선행을 나가줘야 되고, 선행이 아니면 외선입으로 모래를 안 맞는 전개가 나와줘야 된다. 근데 직전경주에 김태균 기수가 기승했는데 뭐 선두권 나가서 뭐 따라와서 뭐 워낙 상대들이 강했고 빠른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쉬운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내측에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저는 선행도 가능하고 외선입도 가능하다 봅니다. 근데 김태훈 기수라 좀 고민을 했는데 직전에 한번 기승을 해봤고, 또 드림걸스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경주력이 달라져요. 선행을 나갔을 때나 뭐 외선이 왜 모래를 맞지 않고 나갔을 때 확연하게 경주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내측에 갇히는 보다는 중간 외곽이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외곽이야. 그래서 이마필을 너무 중심적으로 놓고 가기보다는 여러분들 이마필은 한 3복승권 정도, 복승권 정도 좀 노릴 수 있는 배당 복병마로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마필들이 대체적으로 인기 마필들 준비 과정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드린 것을 좀 더 여러분께 복병마로 언급드리면서 서울 5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 국산호 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은 먼저 레인이라는 마필을 언급드릴 텐데, 제가 이게 레인은 항상 제가 노리고 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14조에서 이번에 레인의 준비 과정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좀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인에 지금 김용근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마필에 우승이 한 번 있어요. 우승이 한 번 있고 2차기 한 번 있는데, 그 우승 한 번은 김용근 기수랑 합작을 했고 또 거리가 1700이었다. 그러니까 이마필이 그때는 6등급이었고 그리고 5등급 올라와서 심지어 뭐 대상경주도 나갈 만큼 마필 자체가 상당히 3세 때 올라왔던 마필인데, 그때 3년 전이에요. 19년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마필 레인 자체는 힘이 좋은 마필이고 그렇기 때문에 호흡도 긴 마필이고 1700을 뛰어와주는데 맨날 후미권에 있어요. 근데 레인이 원래 후미권에 있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빠른 선입권, 심지어 앞선 덧쳐나온 무빙으로 앞선 덧쳐나온 선행권까지 나갈 수 있는 마필인데, 항상 그런 전개를 지금 최근에 펼쳐왔다. 아쉬운 바닥 전개를 펼쳐왔다. 근데 지금 김용기수 안장이다.
근데 훈련 때 모습은 서서히 뭐 1월 달부터 올라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좀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정 자체를 봤을 때도 강해봐야 러피언 파크고 앞선에서 버티기 놀이 8번 리얼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레인이 이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다. 뭐 이전에 최근에 전적만 봐서는 이 마필 절대 갈 수 없는 마필이고 복귀도 나오지 않는 마필인데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있어요. 물론 사이즈 걸음이 어마어마한 거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건 아니지만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다. 근데 마필이는 올라오고 김용기스 안장이기 때문에 6번 네인 저는 복병 맞으면 이거 배당으로 노리고 갑니다. 이 마필을 중심으로 가져가고 여기에 붙여가는 마필은 항상 5등급에서 1700에서 꾸준한 걸음을 보여주는 추임마지만 5번 너피언 파크하고 그리고 앞선에서 버티기 놀이 직전에 좀 아쉬웠죠. 쉽게 선행 나가서 버티기 노리는데 아쉬웠다면 이번에는 지금 27조의 김정준 기수 조합이에요. 이 조합은 환상 조합이죠. 그래서 8번 리얼패 여기까지 언급 드리면서 서울 6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 국산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1200m 경주라 최대한 뭔가 빠르게 흐름이 진행될 것 같은데 저는 좀 간단하게 봐요, 이번 경주가. 왜냐면 두마필이 우위가 좀 보이거든요. 왜냐면 원평가속의 우위하고 위너블의 우위인데 원평가속은 지금 어떻게 보면 스포츠 서울배를 나오지 않고 나오는 거죠. 나름 이제 마방에서 기대를 하고 이마필의 성장치를 기대했을 텐데 생각보다 마필이 걸음이 좀 덜 올라왔고 지금 계속 1400을 나오다가 이번에 1200을 나와요. 원평가성은 1200을 뛰어야죠. 그리고 선행도 나가줄 수 있고 선입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지금 상대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선두권에서 전개를 펼칠 수 있고 게이트 4번 게이트 상당히 좋은 조합입니다. 좋은 조건을 만났어요. 그래서 원평가성은 충분히 안고 가도 입상권 마필이고 저는 위너블루가 축이라고 보는 게 원평가성은 우승을 노리고 나오겠죠. 위너블루는 저는 2착을 노리고 나온다 봐요. 그래서 2차권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마필이라 이렇게 보는 게 5번 위너블루 같은 경우는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라스트에 참아준 만큼 직선에서 폭발력이 엄청나게 나오는 마필이에요. 장초의 기수가 그걸 모르고 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마필들이 빠르게 뻗어나가주면 어차피 앞선에서 원평가적이 다 죽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4코너 이후에. 그렇다면 저는 위너블루에게는 중후미권에서 올라오는 힘 자체가 탄력이 어마어마하게 혼자 뛸 겁니다. 혼자 뻗어나올 텐데 그때 장초의 기수의 장점, 추입 장점, 중위권 외곽에서 뻗어나오는 그림. 그렇다면 저는 위너블루는 못해도 3착이지 않을까. 못해도. 그래서 저는 2착 이내에 입상 가능성이 아주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축으로 가져간다. 이 마필은 뭐 후미권에 있어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오는 걸음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5번 위너블루 이 마필을 이번 경우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붙여가는 마필은 4번 원평가속. 기본적으로 저는 한방 막권을 보고 있는데 뭐 현장에서 마필 상태에서 변할 수는 있겠지만 제 실시간 방송 때도 언급 드리겠지만 글쎄요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언급 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 드디어 나왔죠. 스포츠 서울배 3세 안말하고 순말 대상 경주입니다. 1400m. 이게 이제 트리플 크라운 상강 경주를 가기 위한 전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하고 이제 부산에서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부산은 경남신문배하고 서울은 스포츠 서울배가 진행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컴플리트 캡틴은 어느 정도 인정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컴플리트 밸류는 인정인데 이게 다 외곽으로 밀려 있어요. 승부사나 컴플리트 밸류. 그리고 제가 이제 약간 본평권을 말씀드렸던 이제 방송을 하나 올렸었죠. 별의 순간이 지금 10번 게이트를 받았어요. 별의 순간은 정말 쉽지 않겠다. 제가 게이트만 좀 내려왔어도 이거를 근데 쉽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별의 순간은 좀 3차권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입상권은 솔직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현장에서 정말 좋다면 별의 순간까지 노리고 가는 걸로 보고 컴플리트 밸류는 기본적으로 축으로 가져가는데 제가 2착 이내는 인정하겠어요. 컴퓨터 밸류 2착 이내는 인정하겠는데 이게 재밌는 게 승부사하고 아스펜테양 때문에
우승은 솔직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흐름 자체가 좀만 더 빨라져 버리면 컴플리트 밸류가 정정희 기수가 타이밍을 완벽하게 제대로 잡고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무래도 부담감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경쟁입니다. 정정희 기수가 부담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도를 모으기 때문에 또 많은 관심도를 모으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기승기수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컴플리트 대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기내는 인정하기 때문에 이마필의 쌍승식 축보다는 저는 복승식 축은 인정해요. 근데 쌍승식은 약간의 좀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 컴플리트 밸류는 축으로 가져가고 여기에 한 방이나 두 방으로 붙여가는데, 승부사나 별의 순간인데 별의 순간은 조금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마필이고, 웬만하면 승부사를 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왜 PNS 럭키나 아스펜 태양을 보지 않느냐, 그리고 더블 엣지도 있지 않냐. 더블 엣지는 폼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전보다는 좀 덜 올라온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이마피도 후미꾼에서 전개를 하고 앞선이 무너져야 되는데 글쎄 예전보다는 흐름 자체가 빨라졌어요. 좀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더블 엣지가 찬스가 올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겠고, 또 부담전도 아무래도 늘어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아스펜 태양이 많이 강하게 나올 텐데, 이마필이 뭐 강하다 세다 이것보다는 문생기수 18조 그리고 박남성 마주 이 조합 자체가 워낙 이제 어린 마필들을 비싸게 구입해서 만들어 이마필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만들어가서 상강경주에 도전하는 마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마필들이 대체적으로 최강팀도 있었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약간은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아스펜 태양도 기대치로 보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마필이 엄청나게 걸음이 엄청나게 뛰어나냐, 압도적이냐, 이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승기수하고 마방의 관리 이런 게 다 삼박자가 다 어우러져야 된다. 근데 게이트를 5번 게이트는 잘 만났다. 그래서 아스펜 태양 같은 경우는 경쟁력은 있겠지만 우승을 장담하기도 어렵고 입상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NS 럭키 같은 경우는 이마필은 그래요. 단점이 뚜렷한 마필이에요. 모래를 싫어해. 모래 반응을 싫어하는 마필. 그래서 이마필이 올 때 보면 선행이나 외선입이나 모래를 안 맞는 전개에서 왔거든요. 직전 경기에 박병규에서 선행을 나갔죠. 쉽게 선행을 나갔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서 걸음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물론 훈련 때 신장세는 돋보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마필 PNS 럭키 추천하는 뭐 다른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저는 리스크가 큰 마필이다. 모래 맞는 순간 이 마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PNS 럭키는 제가 왜냐면 이 마필을 계속 추천했던 마필이에요. 예. 심지어 12월 5일날 그때도 브리더스컵에서 추천했습니다. 왜냐면 걸음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여기 추천하는 마필 중에서는 신장세가 가장 센 마필이에요. 왜냐면 앞말이고 그만큼 빠르게 성장한 마필인데, 그 모래방이 그렇다 보니까 12월 5일 같은 경우 쳐지면서 직선에서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박병규 기술이 기승시키더라고요. 이거 선행 못 나가겠지 하는데 너무 편하게 선행 나가서 한 바퀴 돌아보니까 좀 뒤통수를 맞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PNS 뛴 걸음 자체는 좋아. 근데 그 모래 반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오히려 지금 4번 게이트보다는 외선 차라리 7번 8번 다른 마필이 PNS 럭키보다 빠르게 나가줄 수 있는 마필보다 외선에 있으면 좀 나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PNS가 갇혀버리기도 한다면, 이거 모래 반응하고 밀려버린다고 한다면 올라올 타이밍 자체가 좀 늦을 수 있겠다. 오히려 더블 엣지랑 동타임에서 치고 올라와서 더블 엣지한테도 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 리스크가 좀 있는 마필이다. 과도한 인기를 모은다면 PNS 럭키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는 저는 그나마 보여준 모습이나 훈련 때 모습이나 성장치를 봤을 때는 승부사하고 컴플리트 밸류를 좀 안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이변의 주인공이 일어난다면 별의 순간인데 쉽지만은 않겠다. 게이트가 너무 10번 게이트라서 제가 추천은 했지만 이마피도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존재를 합니다. 10번 게이트를 배정받는 순간. 그래서 별의 순간은 아마 김용규 선수가 가려면 힘을 좀 처음에 쓰더라도 앞선에 던져줘야 되겠죠. 외선입에 던져줘서 붙여줘야 되겠죠. 그런 조건부가 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측의 승부사나 아스펜 태양도 있고 천리총도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언급드리면서 이번 경주는 8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9경주 혼합 4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충파가 추천드릴 마필은 먼저 복병마로는 문학럭키를 추천드릴게요. 지금 일조의 세범기수 안장인데 지금 제가 보기엔 그래요. 문학럭키 같은 경우는 계속 1700, 1700, 170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 호흡 자체가 긴 마필이 맞아요. 근데 1700 자체는 호흡을 그렇게 길게 쓰지 않습니다. 짧게 여러 번 쓰는 거리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이 마필은 1400이 더 낫다. 호흡을 한 번에 길게 쓸 수 있는 거리를 1400이나 1800이 낫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1400에 돌아 나왔습니다. 마체가 작고 호흡이 좀 늦게 터지는 경향이 있어서 호흡을 좀 길게 쓸 수 있는 1400이 유리하다 판단되고 게이트가 2번 게이트예요. 저는 이번에 조금은 복병마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을 보고 있고 최범기가 그 점을 좀 알고 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게이트 2번 게이트 내치게 잡고 갑니다. 잡고 가는데 뭐 충분히 직선에서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2번 문학럭키 이번 경주 복병마로 언급드리겠고 충마는 이번 경주에 9번 자이언트 컬링이죠. 자이언트 컬링 워낙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에요. 지금 어떻게 외상경주로 일부러 승급전에 외상경주를 돌아왔는데 송재철 기수가 기승하는데 선행이 유력하죠. 근데 물론 내 측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파란왕자가 있습니다. 근데 파란왕자를 보내주고 옆에 붙여서 따라가도 된다. 옆에 붙여서 선입으로 따라가도 된다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이언트 킬링은 직전보다 상태는 더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섬세 마필이고 한창 성장세에 있는 마필이다. 더 기대치를 모아줄 수 있는 마필 9번 자이언트 킬링 축으로 추천드리면서 서울 5경주 서울 9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왜 5경주를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서울 10경주 서울 10경주 국산 4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충파가 추천드릴 마필은 먼저 충마권으로는 최강키인이겠죠. 지금 멀로 기수가 직전에 무너지긴 했는데 지금 1400m라는 거리를 들고 나왔어요. 이 마필의 적정 거리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뭐 현등급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아주 높은 마필이지 않나. 그리고 부담 중량이 지금 53kg인데 제 최범민 기수가 이 마필을 잘 알고 탈 거예요. 충분히 최범민 기수가 기승을 해봤던 마필이고 최강킨 자체는 저는 충분히 뭐 선입권이든 추입이든 앞선이든 자유적 습성을 지니는 마필이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잡고 나오면 된다. 근데 직전에는 타이밍 잡기가 좀 아쉬웠다. 1200이었다. 근데 이번엔 1800이다. 그렇다면 저는 최범 기수가 최적의 전개를 펼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직전에 멀로 기수가 미스였죠. 어떻게 보면 이제 외곽으로 맨날 계속 외곽 전개를 하고 힘을 쓰다가 내측으로 파고 나니까 내측에 막히다 보니까 다시 외선으로 빼서 쳤어요. 그 타이밍이 아쉬웠다. 최병기수가 잘 알고 그 타이밍을 잘 잡고 나올 경주기 때문에 명중 충마로 추천드리겠고 복병만두는 7번 JS 파워입니다. JS 파워는 지금 2억 기수 안장을 하는 순간 이건 던지겠구나. 이 마필이 2억 기수랑 2번의 우승을 합작했던 마필이고 2억 기수 6번 기수 중에 우승을 3번이나 합작했던 마필이고 다 앞선권에서 전개를 했던 경주였어요. 근데 지금 7번 게이트긴 하지만 물론 선행 마필들이 있겠지만 어떻게든 앞선에서 던져 나가고 앞선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경주지 않을까. 이미 이혁 기수가 직전에는 이제 오랜만에 이마필을 기승해보면서 중후미권에서 한번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탄력만 유지하는 거예요. 이마필은 앞선에 있든 후미권에 있든 그 탄력만 직선까지 유지하고 버티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 던져놓고 승부 보는 게 훨씬 낫다. 중후미권에서 올라오기에는 글쎄요 조금 부족한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직전에 따라갔지만 이번에는 앞선에 좀 빠르게 던져준다면 복병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1경주 혼합 3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딱 세두로 좀 압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충마 같은 경우는 사려니 킨을 볼 거 있습니다. 지금 딱 세두 나오죠. 6번 발베니 7번 샤르니킨 남산의 별 정도 보고 있는데 샤르니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리한 마필이다. 상당히 직전에도 이제 뭐 아쉽게 동착을 하긴 했는데 상당히 이 마필은 1200을 뛰는 과정이나 1400을 뛰는 과정이나 1800을 뛰는 과정에서 상당히 영리한 마필이다. 다만 게이트엔에서 좀 마필이 빨리 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게이트엔에서 살짝의 요동기가 있고 답답해하는 경향은 있지만 그것만 좀 잘 잡으면 스타트도 좋고 선두권이나 선위권에서 충분히
라스까지 버텨줄 힘이 있고 호흡을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 마필이. 그만큼 호흡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세인기수가 아니더라도 이 마필이 영리한 마필이고 성장이 대체 큰 마필이다. 승급전을 치르고 있지만 또 외상한 홍락경주로 들어와 있지만 저는 이번에 입상권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마필이다. 그래서 축으로 추천을 했고 여기 현 등급에서 강자가 있죠. 발벤이죠. 직전에 바이킹 스톰이 워낙 셌어. 럭키운까지 이겼으면 제가 이겼으면 이 정도면 현 등급에서 이제는 레이팅도 꽉 잡고 지금 별정이기 때문에 레이팅 부담 중량이 58을 달았는데 56을 달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또 선행 나가서 버티기 하겠구나. 근데 충분히 버틸 수 있다. 발벤이 저는 이번 경주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 입상권 유력한 마필로 보고 있어요. 3차권 이내는 유력하다. 그래서 6번, 7번은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 7번에 남산의 별까지 보고 있습니다. 게이트가 좀 밀리긴 했지만 이 마필이 또 외곽에서 힘이 좋은 마필이거든요. 직전에는 1700을 처음 나보다 보니까 호흡적으로 터트리지 못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적응을 했고 빅토리가 또 이 마필을 잘 알고 타기 때문에 저는 9번 남산의 별 직전에 아쉬운 그 놓치고 이번에 입상 도전 새로 나올 마필 9번 남산의 별까지 해서 7번 6번 9번 7번 샤르니킨의 6번 9번 이 두 마필 두 방 추천드리면서 서울 1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약간 제가 이르경마를 하면서 좀 당황한 결과들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최대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은 약간은 덜 익숙해져 있는 지금 PDF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마 실시간 방송에서는 제가 좀 익숙한 원해리 경마지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기에는 이게 더 편할 거예요. 화면도 크고 뭐 전개도도 좀 나와 있고 그래서 과천 경마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추리하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옆에 지금 이름은 제 이름은 없지만 충파는 없지만 3월 둘째 주부터 함께할 여러분과 과천 경마지에서도 함께할 생각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 뭐 이르경마 지금 보시는 분들 다음 주부터 제가 한 주 좀 앞당겨서 이렇게 이걸로 가지고 여러분께 조금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분석 자체를 여러분께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상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파의 마번들은 참고사항 정도로 체크해 나가고 그 마필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활용을 하시면서 경마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경마 마무리 잘 하시고 대박 나시고 또 3월 첫 주, 3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이어가는 과정 속에 충파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예상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경마 화이팅!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